소비자팀의 연서윤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입니다.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불안이 증가하면서 최근 언론이나 드라마 등을 통해 사회 이슈화되고 있는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의미하는 기준 연령 하향.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동의하고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탐구 가설들을 설정한 후 사전학습, 설문조사, 자료 분석, 결과 도출의 탐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전학습 내용을 보시면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에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게 강력 범죄일자로 말이죠.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딱 들어맞는 범죄 통계를 찾지 못했지만 언론 보도 내용을 통해 최근 촉법소년 강력 범죄자가 증가 추세이며 연령대별로는 만 13세가 약 63%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전학습 이후에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용, 학부모용, 재소자용, 법조인용 총 4가지의 설문지를 만들어서 구글 설문지를 통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재소자용은 교도관이 공호부를 통해 인쇄된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248부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비율을 그룹별로 비교한 결과입니다. 동의 비율은 학부모와 학생이 가장 높았고요. 법조인이 가장 나왔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법조인의 동의 비율이 매우 낮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성의 동의 비율이 남성의 동의 비율보다 높았고요. 자녀 유무는 동의 비율과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동의 비율이 더 낮았는데요. 아무래도 저와 같은 중학생들은 기준 연령에 딱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동의 비율이 더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폭을 경험한 학생들의 동의 비율도 높았는데요. 특히 남학생의 경우 더욱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학폭을 경험한 남학생들이 범죄에 대해 더 엄격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만 11세 미만의 가장만을 선택함으로써 보다 더 엄격한 처벌 강화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또한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법조인들은 만 12세 미만의 가장만을 선택하였고 약 40%가량이 범죄 예방 효과가 없음을 선택하여 일반 학부모들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성인들 중 남성들은 가정 불화가, 여성들은 징벌제도의 허점이 가장 큰 촉법소년 범죄 요인으로 보는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약 38%의 학생들은 학교에서의 범죄 예방을 위한 시스템과 지원책이 충분치 않다고 답변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탐구 결과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3가지 결론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째,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더 많은 전문 법조인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연령 하향보다는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모든 능사는 아니므로 더 많은 관심과 계도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탐구 과정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설문지를 만들 때 응답자의 입장에서 매우 세심하게 구성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기준 연령 하향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나 다음 항목에서 희망 연령을 선택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사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